미래통합당 결국 김종인 위원장에게 비대위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당 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제대로 될지 의문이기는 합니다. 일단 수락했습니다. 비대위 기한도 뭐 정할 필요 없다. 1년보다 더 짧을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는 28일 일단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추인을 하고요. 당헌 당규는 8월 31일까지 전당대회를 열기로 돼 있는데 이 조항도 아마 수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당 내에서 반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일단 반대 목소리들을 좀 전해드리면요. 유승민 전 대표, 비대위로 답이 나오겠냐. 자생 노력부터 해야 된다. 그리고 조경태 최고위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달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거는 정말 반대다. 그러려면 전당대회 나오시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준석 최고위원도 거물을 모시는데 그런 의견들 있는 게 좀 희한하다. 조건 없이 해 주십시오. 그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관련된 녹취 들어보죠. 내가 무슨 솔직히 말해서 무슨 내가 자발적으로 그런 거를 추구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뭐 처음부터 그런 가겠다고 그런 얘기 한 사람도 아닌데 당의 사정상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듣고서 내가 생각을 해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갖다가 한 끝에 지금 뭐 저희 통합당의 상황이 뭐 내가 나를 꼭 필요로 한다고 그게 의견이 모아지면은 내가 힘든 일이지만 뭐 한번 해보겠다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 뭐 1년보다 더 짧을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뭐 왜 꼭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언제고 내가 그만둬버릴 거니까. 왜냐하면 당내에서 임기를 정확히 해달라는 요구가 많아서요. 혹시 임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임기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통합당을 도우는 사람의 입장에 있는 거지. 내가 거기서 뭐 추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글쎄요, 저는 지금처럼 그 무소부의 권한과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그 김종인 전 상임 선대위원장의 발언은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헌 당규를 무시하겠다는 것은 당원들을 무시하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한 기한을 무한정해서 하겠다라고 하면은 굳이 비상대책위원회 성격으로 참여하려고 하지 말고 전당대회에 직접 출마하셔가지고 거기서 당원들의 평가, 선출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 당 의원들이나 또 당원들의 그 신임에 의해서 선출되지 않은 분이 무제한의 제한이 없는 임기 제한이 없는 권한을 가지겠다. 그것도 전권을 가지겠다라는 발상 자체가 이거는 굉장히 저는 비민주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내가 결정하면 당신들은 무조건 따라야 된다. 나는 당헌과 당규까지 초월한 비상대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특히 이렇게 좀 비민주적이고 권위주의 지금 발상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네. 이런 발상에서 어떤 개혁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렇게 모욕적인 발언이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런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자, 최경철 의원, 저는 목소리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은 정치적으로 진공 상태입니다. 주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라고 뭐 좀 칭했던 황교안 전 대표가 나갔기 때문에 주인이 없죠. 그리고 또 옛날 상황하고 비교해도 주인이 없다는 것을 굉장히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정치적 보스가 이제 아예 없습니다. 이명박, 뭐 박근혜라는 이런 무게감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깡통처럼 소리가 요란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어쨌든 시끄러움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용한 모드로 정숙 모드로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생각보다 선대위원장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한 번씩 던져주는 그런 위력을 보였기 때문에 당분간은 당이 조용해질 것이다. 하지만 조용하지만 그 안에서 계속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 부분들을 어떻게 지휘하고 통솔하면서 국민들에게 통합당이 변했다는 메시지를 어떻게 던질 것이냐. 그리고 무엇을 던질 것이냐. 인적 쇄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프로그램들을 얼마나 단단히 준비하고 그리고 추진력 있게 시행하느냐에 따라서 김종인 위원장이 장수할 것인지 단명할 것인지 결정이 될 것이다. 예. 이렇게 봅니다.
차정 교수 이런저런 네. 얘기가 나오지만 계파 색깔이 조금씩 묻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파 색깔도 있고 자신의 아마 정치적인 거치 예. 이런 부분들도 다 지금 좀 녹아들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김종인 체제를 상당히 옹립한 이제 측은 어떻게 보면 이번 선거에서 낙선해서 물러가는 분들이거든요. 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지금 당이 완전히 자신들이 떠나고 난 뒤에 한골 탈퇴하는 것보다는 조금 뭔가 좀 자신들이 좀 익숙한 환경으로 그렇게 남아있는 그 조금 더 바라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김종인 체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이 나름대로 이 당선된 중진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정치적 공간을 만들려는데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 김종인 이 전 선대위원장이 이번에 만약에 비대위원장을 맡으면 저는 이 짜르 김종인 시즌2가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예, 생각이 듭니다. 예. 기억하시겠지만 2016년도에 민주당의 그때 비상대책위 대표를 맡아서 이제 혁신 공천을 통해서 선거를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받은 별명이 짜르 김종인이었거든요. 상당히 러시아와 황제처럼 아주 강력한 그 권한을 가지고 당을 휘둘렀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 짜르 김종인을 보는 시각이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표트르 1세와 같은 짜르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될 거라고 바라는 기대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니콜라이 2세 같은 짜르가 되지 않을까라고 우려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짧게 비교를 한번 해주세요.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표트르 1세는 지금 현재 러시아 영토를 만든 사람입니다. 네. 이 러시아를 서구 이 근대화로 이끈 아주 대표적인 개혁군주죠. 예. 그런데 니콜라이 2세는 이 소위 말해 소련의 공산당 혁명을 자초했던 이 제정 러시아가 몰락하는 그러한 그 원인을 자초했던 그 이 니콜라이 예. 1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으로 지금 시각이 예. 나눠져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지금 김종인 이 비대위원장이 되시고 난 뒤에 표트르가 될지 니콜라이가 될지는 뭐 지켜봐야 될 겁니다만 그것은 결국은 결정하는 것은 그 당이 몸을 담고 있는 구성원들의 노력 이야기 달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 참 어려운 시기에 이제 또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된 것 같은데 윤기찬 위원장 당 내에서 기대들이 어떻습니까? 뭐 걱정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요. 기대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 목소리가 나오지만 그분들 대다수는 김종인 위원장이 성공하길 바라지만 혹시 실패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막 걱정의 예. 목소리인데 다만 지금까지 계속 반성만 할 거냐 언제까지 반성할 거냐 뭐 그 성과가 도대체 없잖아요. 자생적 노력 언제까지 할 거냐 그러니까 성과가 없어요. 그럼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당내 입지 본인들의 입지를 고려할 게 아니고 일단 당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면 어쨌든 불가피한 면이 있고요. 또 다른 면은 지금 야권에서 45%가량의 야권 지지 성향이 있는 분들이 대통령 후보감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감이 없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다 이렇게 뭐 4분 5열 돼 계신 건데 이런 상황에서 킹메이커를 하겠다고 들어온 것 같은데 어찌됐든 한번 당을 맡겨서 좀 수술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다만 이제 전국위원회가 성원이 되느냐가 조금 걱정은 있어요. 부결이 될 여지도 있지만 일단 성원부터 돼야 되는데 그게 제1차 관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어려운 길이지만 당이 다소 여러 목소리가 나오겠지만 어쨌든 이번은 흔들림 없이 한번 맡겨서 가야 된다. 그래서 설사 실패하더라도 일단 가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지금 뭐 당내 사정은 저는 잘 모릅니다만 이제 지난번 아마 2016년인가요? 아마 전국위원회에서 부결된 적이 있어요. 그 총선 예. 실패 후에. 근데 그때는 이제 친박계 약간 비토가 강했어요, 되게. 그래서 아마 근데 지금은 아마 차재현 교수 말씀처럼 누구 특정 계파가 아마 힘이 강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관건은 과연 언제까지 갈 거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지금 두 가지 얘기했는데 뭐 임기 무제한, 그다음에 뭐 권한 모든 권한을 달라 그랬는데 사실은 비대위원장은 모든 권한을 갖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할 거냐 문제인데 지금 어쨌든 이제 8월 말에 전당대회는 물 건너가는 분위기고 그렇다고 연말까지 해야 된다는데 연말이 뭐 특별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아마 정치적인 분기점은 내년 보궐선거가 지금 예정돼 있으면 보궐선거까지도 갈 수 있겠다. 그럼 거의 이제 1년 정도 가는 건데 예. 아마 그럼 그 전에 만약에 뭐 사퇴시키려면 비대위를 해산하든가 해야 되는데 뭐 김종인 지금 이제 위원장이죠. 위원장도 정치력이 있기 때문에 비대위원들을 아마 본인이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임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아마 좀 오래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기찬 부위원장 일단 당은 당규대로 한다면 한 서너 달 뒤에 이제 전당대회를 열어서 당 대표를 뽑을 예정이었는데
지금 이제 연말로 하게 된다고 하면 당 대표는 대선 후보에 나서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1년 6개월간인가요? 9월부터는 안 됩니다. 예. 그러면은 그때 전당대회 하면 당 대표 대선 후보가 딱 정리는 되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당원당 구성에 원래 그 비대위의 그 활동 기한은 못 받게 돼 있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비상 그 상황이 종료될 때 비대위 이제 그만하고 뭐 전당대회 열어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면서 종료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정하는 것이 오히려 좀 이상한 부분이 있고 다만 예. 좀 애매한 부분은 뭐냐면 그러면 비상 상황이 종료됐다는 것을 누가 판단하느냐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건 이제 비대위에서 판단하도록 아마 유권 해석이 한번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예. 그것이 조금 애매모호하고 이 부분은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정치의 세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보궐선거나 이런 어떤 특정한 선거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맥락별로 처리하면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은 출범해서 좀 국민적 기대를 받으면서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